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등산을 한다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운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한테 무리가 되는 운동이다. 그럼 저희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에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단풍놀이나 이런 걸 많이 가는데 동행류가 있으면은 등산을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을 많이 봤어요.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꼭 등산이 아니더라도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험한 운동, 심한 운동, 특히 복압이 좀 많이 증가되는 운동은 조금 줄여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하지정맥류 있다고 등산 못하고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다 안 해서 그렇지 지나간 사람 다 붙잡고 저한테 데리고 오면 대부분 다 하지정맥류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역치가 있잖아요. 나한테는 되게 심한 무리한 운동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닐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저희가 의학적으로 적당한 운동이라고 하면은 나랑 옆 사람이랑 또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살짝 땀나는 20분 정도의 운동을 주 4에서 5회 정도 하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옆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한데 한 20분 정도면 되게 설렁설렁 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헬스장 이런 데 가보면은 달리기 하시면서 마스크 꼈는데요, 통화하시면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막 가볍게 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택배 하시는 분들 중에는 마스크 심지어 끼고 있는데 무거운 거 들고 계단 올라가시면서도 대화 가능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운동이 엄청 무리가 되거나 이런 운동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등산을 한다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운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한테 무리가 되는 운동이다. 그럼 저희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인님이 뭔가 뭐 뒤에서 쫓기고 있다든지 곰이 쫓아오든지 이러면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랑 혈류랑 이런 게 요구량이 굉장히 높아져 있구나. 그럼 내가 혈관을 어떻게든 확 늘려가지고 빨리 보내드려야지 하다 보면 하지정맥류라는 게 저희가 혈관이 늘어나고 역류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그런 게 좀 더 심해져서 그분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꼭 못한다 이러는 건 아니고, 내가 더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 등산하는 건 큰 무리가 안 되겠죠. 특히 뭐 운동선수분이 등산하시는데 뭐 그분이 하지정맥류 있다고 크게 무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상대적이다. 하지정맥류가 좀 너무 심해지거나 이러지 않으려면은 내 몸에 맞춰서 운동도 좀 적당하게 해야 된다. 오히려 운동 안 하시면은 하지정맥류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나한테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등산을 좀 더 잘하고 운동을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크게 새는 역류에서 피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이런 거는 그런 분들한테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혈관은 찾아서 일을 못하도록 막아줘야죠. 어느 정도까지 뭐 이렇게 막 심하다 이거를 수치화해서 사실 나타낼 수는 없고요. 내가 뭔가 운동을 좀 하고 그랬을 때 다리가 너무 붓는다든지 뭐 통증이 있다든지 너무 무겁다든지 이러면은 뭐 그런 운동은 하지정맥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나중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서히 뭐 다리 근육이라든지 뭐 복근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금씩 높여가면서 해야죠. 등산할 때 복장 같은 경우에 네. 여자분들이 많이 레깅스를 네네네. 입고 등산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네. 등산할 때 레깅스를 입고 가는 거는 하지정맥류를 많이 악화를 시키는. 꼭 등산뿐만 아니고요. 레깅스로 좀 대표가 되는데 왜 꽉 끼는 바지들 있잖아요. 이런 바지들이 잘못하면 저희가 이제 표대정맥이라고 하는데 근육보다 바깥쪽에 있는 이런 정맥들을 너무 누르게 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멀쩡한 혈관들도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도록 다리가 그냥 아예 눌려지는 거거든요. 의료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압력에 좀 층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좀 더 세게 눌러주고 위쪽으로 가면서 풀리도록 해서 피가 아래쪽에서는 위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것만 해도 사람마다 다리 모양이 다 다르고 의료 압박 스타킹은 종류도 굉장히 많고 나한테 좀 맞출 수는 있지만, 레깅스라든지 뭐 스키니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중들을 상대로 그냥 허리 사이즈나 이 정도만 맞출 수 있지 압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변이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몸을 조여서 좀 더 날씬해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표재적 정맥들은 다 눌려서 피가 안 통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쪽으로 갈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레깅스를 입으면 안 되는. 안 입어주시는 게 좋죠. 혈액순환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게 해주는 게 좋죠. 근데 꼭 등산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꽉 졸려 있으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돼요. 그리고 압박 스타킹도 저희가 신었을 때 꽉 조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신으면 사실 안 되고요. 신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걷는다든지 근육이 커지는 때 있잖아요. 그때 누가 바깥쪽에서 한번 딱 잡아줘서 같이 혈관을 잘 짜줄 수 있게 좀 보조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신어주시는 게 좋아요. 등산이 좀 굉장히 배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다리 쪽에서 혈액순환이 되려면 종아리 근육이 피를 짜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짜주고 싶은데 코어에 압력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으면 잘 못 짜줘요. 아니면 얘가 또 같이 같은 힘으로 짜준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혈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등산 아니면 이제 스쿼트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이제 산악 자전거 아니면 자전거도 좀 힘 줘서 세게 타는, 하여튼 코어에 힘이 같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들은 하지정맥류를 오히려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선수들 다리를 보면 혈관이 튀어나온 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다 하지정맥류가 있으신데, 근데 또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다리 운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는 또 계속 펌프질을 해서 피를 잘 짜주고 있기 때문에 역류가 있어도 그분들은 평소에 증상이 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다가 이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고 나시면 평소에는 다리가 이렇게 가벼운 거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결론은 이게 종합을 해보면 산에서 올라온 어떤 운동이 좋아요, 등산하면 좋아요 이런 거보다 네. 본인의 몸 상태를 평소에 체크해가면서 운동을 하나씩 밀려가는 게 건강에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운동, 나한테 적당한 운동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제 날씨도 좋아졌는데 저 네. 등산이나 좀 저한테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